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이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기상청을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진규 예보분석가님, 먼저 이번 태풍이 언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일부터 모레, 즉 26일부터 27일까지가 이번 태풍으로 인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태풍의 모습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 남쪽,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부터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경 북위 30도 부근을 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비상경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태풍의 눈이 자세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벌써 태풍의 반원 사이로 제주도 일부가 영역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태풍은 이 우리나라 이 제주도 서쪽을 경유하는 내일 오후부터 7일 새벽까지 우리나라 서해상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 오른편에서 매우 강력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 강수량과 이 강한 바람의 분포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태풍의 이동 경로에 가장 가까운 이 제주도와 그리고 전라도 그리고 일부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정도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지형적 영향까지 더해지는 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대 500mm 장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많은 양의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바로 강한 바람에 있습니다. 지금 태풍의 이동 경로로 예상되는 그 우측 쪽에 특히나 가장 이동 경로에 가까운 제주도와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이 시속 20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심각한 바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두 번째로 가까운 서쪽 지방과 이 경상남도 지방을 중심으로도 시속 10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태풍의 영향을 받는 기간 동안 강한 바람에 대한 대비가 각별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과거 경험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대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서해상을 따라서 북상했던 태풍들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지난 태풍들 몇 가지와 경로를 비교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 지도상에서 점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선이 이번 태풍 바비의 예상 경로인데요. 지난번 태풍의 경로, 우선 2019년에 나타났던 링링의 실제 경로를 비교해 보시면 저와 같이 거의 유사한 형태지만 조금 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근접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동위도 때 태풍들의 중심 기압을 비교해 보면 이번 태풍 바비가 지난번 태풍 링링에 비해서 약 10에서 15헥토파스칼 더 낮은 굉장히 더 강한 태풍이라는 것을 감안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2012년에 영향을 줬던 태풍 볼라벤의 경로도 한번 중첩을 시켜보시면 이와 같이 태풍의 경로는 조금 더 우리나라 쪽에 접근했던 것이 볼라벤이지만 링링과 마찬가지로 이번 태풍 바비보다 세력이 약하다는데 그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즉 태풍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해안으로부터 약 50에서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나라를 서해안을 통과했던 태풍들에 비해서 더욱더 강한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 이번 분석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바비가 왜 이렇게 강하게 발달한 건지 또 곧바로 서해로 왜 북상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세한 상황은 이 태풍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고온의 해수 영역과 태풍 주변의 이 약한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위성 영상을 토대로 주변의 기압계를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태풍을 중심으로 그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조 공기의 영역,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고기압의 영역이 실제로 발달하고 있는 태풍 주변으로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태풍에게 이 주변에 바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태풍은 혼자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해수면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경로 축에 이르는 모든 해수 온도가 영상 30도를 웃도는 매우 뜨거운 영역으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즉 태풍이 제자리에서 느리게 북상을 하게 되면서 이 굉장히 고수온 해역에서 이 상대적인 수증기의 영향을 더욱 지원을 받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수가 있겠고요. 태풍이 우리나라로 이후 서쪽으로 진행하는 이 영역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태풍이 미처 약화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예상되는 수치 모델에서의 구름모 영상을 토대로 이 27일경 또는 26일 후반경에 예상되는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태풍이 북상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서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건조 공기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에 분포하던 고기압이 이와 같이 폭이 좁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이와 같은 경로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와 마찬가지로 태풍은 계속해서 북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분석 내용입니다. 네, 기상청 오진규 예보관님 잘 들었습니다.